기자회견 337회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하정 기자고요. 오늘 오랜만에 완전체 네. 안녕하세요. 김선재 아나운서님과 정현석 변호사님과 조성환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아, 맞아요. 선재엽 씨, 조변엽 씨, 정변엽 씨 이렇게 우리가 했었죠. 3주나 그렇게 했네요. 뭐 정변 조변은 뭐 둘 중에 한 명 빠져도 그게 안 티가 돼요. 나지는 않아요. 그냥 어차피 티가 변호사가 많이 있구나 그냥 선재 아나운서 빠져서 좀 티가 났죠. 많이 튀어나왔죠. 프로 받침러라는 별명 생긴 거 들으셨어요? 아, 저 이번 방송 못 봤어요. 저 한 일주일이 지옥이어가지고 아이고. 어제 잘했다. 밤 12시 넘어서 강의가 끝났습니다. 그 순간까지 밥을 하루에 2끼 이상 먹질 못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더군다나 뭐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하지만 검진했는데 좀 네. 결과가 그냥 별로 안 좋은데 그렇게 뭐 밥을 이상하게 먹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가장 헬이었거든요 일주일이. 네. 그게 뭐 더 아픈 거예요 막. 좀 간이 좀 안 좋던데 네. 이쪽이 간이 막 있는 거 아프다고 해서 막 왼쪽 아프다고 했는데 간이 오른쪽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역시 아파 이랬는데 또 반대쪽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네 그렇습니다. 건강 관리 난 때문에 그거 하려다 안 했는데. 하려도 안 하려는 거 네. 그냥 하세요 앞으로. 운동 열심히 하시고. 저도 하려다가 안 한 말 있는데 아 그래요? 왜 그렇게 사세요? 네.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이런 거. 왜 그렇게 살지? 옆에서 한번 봐봐 와서 한 일주일 정도. 아니 정연석 체험. 그 이것의 결과를 빡세게 아는데도 그렇게 산다라는 게 되게 맞아.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게 좀 그대로 내비두면 좀 위험하다. 근데 이제 사실 피 검사는 3주 있다 알려줘서 더 나쁜 게 더 있을지 아니면 뭐 별게 없을지 그건 모르는데 뭐 콜레스테롤 이런 거 있겠죠. 콜레스테롤 무조건 있죠. 콜 네, 무조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래도 저는 이제 약간 기분이 좋았던 거는 이제 네. 20년이 좀 넘어서 이제 내시경을 한 거예요. 위와 대장을. 20여 년 만에요? 예, 원래 40세부터 해야 되는데 그때 해야 되는 것부터도 거의 10년째 안 했죠. 그리고 30대 때 초반에 제가 잠깐 해가고 겁이 났는데 이거 위하고 장애는 뭐가 이게 내시경으로는 뭐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용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시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제 뭐 피에 아마 네. 온갖 잡것들이 섞여 있을 거예요. 건강을 좀 관리하세요 제발. 내시경 신기하더라고요. 입에다가 개구리를 끼고 자 이렇게 자세를 이렇게 막 자세한 건 그렇지만 비수면으로 했구나. 수면이에요 수면. 아니 수면인데 그 전에 자, 이렇게 자세 누워서 잡을 때. 막 이렇게 막 누워요. 그럼 사람들이 막 쭉 누워 있으니까 여기 무슨 생체 실험하는 데 같아요. 그래서 자세 이렇게 꽂고 주사를 이렇게 넣잖아요. 마취사를. 네네네. 자 들어갑니다. 했는데 눈을 뜨니까 끝났더라고요. 일어나세요 이랬잖아요. 네, 제가 되게 너무 오랜만에 하셨구나. 마취가 잘 되는 스타일입니다. 3월에 강한 남자, 마치. 그래서 약간 그런 스타일인가라는 걸 알게 됐고, 그 다음에 깨고 나서도 깨는 것도 빨리 깨요. 보통 누웠다가 하는데 그 장하고 위하고 동시에 했잖아요. 위아래에서 만나는 거니까 옛날에 이태춤처럼 베이비 Baby one 오모 more 타임 이렇게 해서 이내시경 장내시경 만나 그렇게 무리생 만나. 했음에도 만나진 않겠죠. 사실. 말이 그렇다는 얘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랬는 보통 그렇게 하면은 쉬었다 가더라고요 거기서. 네. 그래서 조금 여기 누워서 주무시다 가겠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네. 왔더니 간호사가 놀라더라고요. 이렇게 바로 깨는 사람 처음 봤다. 이렇게 갈짓자로 가서 놀란 거 아니야? 뒤에서 봤는데. 이청 이러신 거 아니에요? 아 그것 때문에. 저 괜찮아요 이러면서 저 사람 저거 괜찮을까? 위험한데. 주변 기기를 다 쓰러뜨리면서 가네 이러면서 어쨌든 빨리 마취가 들고 네. 빨리 깬다. 인 마취, 아웃 마취. 마취. 즐거운 경험이었어요. 프로 받침러. 프로 받침러 아무튼 아, 참 죄송해요. 그 얘기인데 제가 아니요. 프로 받침러는 뭔가요? 계속 이렇게 받치고 항상 계속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네, 하신다고 개그맨으로 해서. 치면은 뭐 박수홍 씨나 예전에 스타일 예. 그죠? 요즘에 저 코빅의 이성민인가 그런 사람처럼 받쳐주는 캐릭터시군요. 네. 없으니까 허전하다고 안 계신 날에 녹음해서 좀 보내라고 하는 댓글이 달렸어요. 누가 이분이 없으시니까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안 나온 주에 추임새를 그때 좀 넣어달라고. 방송하실 때 형님께서 제 성대모사까지 하시면서 네. 챙겨주셨던 감동이 또. 근데 이게 잘 오리지널처럼 안 되죠. 못하겠네요. 네. 맞아요. 이정재 성대모사가 더 쉽네요.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런 따라갈 수가 없다 저 텐션은. 네. 부족합니다. 저희 오늘 창사 기념일입니다. 아우 축하드립니다. SBS 그럼 쉬는 날이네? 쉬는 날이죠. 빨간 날입니다. 아이고. 전혀 상관없지만 최종 의견을 사랑하시는군요 두 분은. 네. 쉬셔야 되는데 또 나오시고 또 열심히. 그냥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만 회사 사람들 좀 있군요. 회사 내부망의 달력에 빨간색으로 나와요 오늘. 빨간 날로. 네. 누가 쉬는지 지켜보자 뭐 이런 거죠. 쉬라고 쉰다고? 사장님도 안 나오실 것 같은데. 이래님도 쉬는 날인데 원래는 그죠? 맞아요. 그럼 이 수당을 안 주죠?
주나요? 저요? 아 주겠죠? 저희는 우리 오늘 3시간 주는 걸로 알고 3시간 있습니다. 녹음했는데 편집한 네.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네. 수당을 좀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니지 네, 편집도 업무니까 받아야지. 아 그렇죠. 그것도. 그건 또 따로 받는 음. 거고. 그러지. 화이팅. 네. 편집이 다른- 이게 한 5시간 정도 걸린다고 들은 것 하루 같아요. 종일 해야죠. 하루 종일. 이래 PD님이 되게 당차게 네라고. 저분 좀 위험한 분이네. SBS 어릴 생일이니까 때부터 SBS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무궁한 영광과 발전을 하도록. 발전을 하시- SBS 창립 기념으로 SBS 드라마 하나 칭찬하겠습니다. 뭐죠? 치얼업 재밌어요. 치얼업. 한 번도 안 봤어. 조금 약간 나이 어린 사람들한테 맞춰져 있어서 네. 가끔 이제 제가 보기 어려운 면도 있지만 진입 장벽이 엄청 높던데요. 수리남에서는 보려고 벗어나신 거예요 이제? 푸에르토리코 미국 거래잖아 이씨 하고 욕을 하려다가 여기 들어가야 재밌는데 치얼업 SBS 거래잖아. 요거 요즘 제가 밀고 있는 유행어입니다. 한 수리남에서. 번도 안 봤어. 근데 연고전도 아니고 고연전도 아니시면서 왜 좋아하세요? 제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아. 대학 다닐 때 그 다른 학교를 거의 간 적이 없어요. 제가. 그 내용이신가요? 그리고 그거. 연세대 응원단 네. 컨셉 네. 아니에요? 그래서 더 이렇게 간접 체험에 아 저렇게 했구나. 저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너무 거기에 약간 낭만 백스푼 이런 느낌 아니에요? 드라마는? 그런 건가? 현실과 다른 어. 이런 거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가 연대셔서 어. 그 본인 저 45년생이니까 네. 본인이 그때부터 아카라카였다 하더라고요. 60 몇 년에 다니실 때 그 네.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자랐는데 그거를 몇십 년 만에 TV를 네. 통해서 어쨌든 체험하고 있습니다. 네. 백인혁 자 화이팅. 누구요? 그 단장으로 나온 젊은 친구예요. 네. 화이팅. 도리. 알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시작해 볼까요? 네. 조성환 변호사님의 댓글을 읽어드림 아니지. 조성환 변호사님의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제가 다 할 뻔했네. 예, 골룸의 니가 가라 내가 갈까님 38분 41초 부분 예시 사건이 어제 마침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 다세대 주택 화재 사건. 이건 아마 미필적 고의랑 그 맞아요. 인식 있는 과실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설명했던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맞아요.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태원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네. 얘기를 조 변호사님이 소개해 주셨죠. 네. 죄송하지만 지난번 걸 못 듣고 와서 네. 열심히 듣겠습니다. 그리고 또 니가 가라 내가 할까님이십니다. 이 부분은 좀 긴 내용이지만 주변의 인식의 변화가 조금이라도 생겼네요.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에서 혼잡도가 높아지면 서로 신경 쓰기 시작했고 소리 지르시는 분도 계시고 혼잡도가 너무 높은 곳은 철도 사법경찰분들 아니면 공익요원분들이 통제하시는 등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광역버스도 과거와 다르게 이제 입석 금지에 명확한 명분이 생겨서인지 안전 강화라는 이유로 입석 금지를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당장은 출퇴근에 영향이 있겠지만 주변의 변화들은 하나씩 변화를 하려고 하고 그렇게 인식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친구의 친구, 지인의 지인 중에 부상자나 희생자 소식을 들으니 선재 아나운서님 말씀대로 우리가 제대로 감시를 했는지 스스로 잘못한 점이 없는지 등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계기가 된 것 같네요. 세월호 때도 당일 오보와 영상의 충격이 컸는데 이번에도 당일 상황 벌어지는 내용과 편집되지 않은 영상의 충격이 크네요. 부디 이제는 한국에서 변화된 사회가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네. 사실 이게 다 원칙이죠. 입석 금지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요. 이제 이 원칙인데. 지키지 않았던 원칙들을 다시 네.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때 선지 아나운서님의 말씀이 맞아요. 진짜 큰 울림이 그리고 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이게 다 엮여 있잖아요. 이 문제가 편수를 늘리는 게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러려면 또 인력이 필요하고 네. 참 어려운 문제 같긴 해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또 마지막 니가 하라 내가 할까님 28분 32초 부분에 모두 다 함께 인도비요 불어래요 했구나 노래로. 오늘 하나 배웁니다. 이거 지난주에 하셨는데 아무도 뜻을 기억하지 못하고 노래만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 노래는 또 기억을 하고 무슨 뭐냐고 뜻이죠? 물어봤구나. 예, 근데 정 변호사님께서 우리 그 최종 의견 노래를 다시 한번 만들자고 하셨을 때 네. 그때 딱 타임에 방송 나갔던 부분이어가지고 음악 부분을
최중의견 그냥 부분에 아니 인도비유 프로를 만드신 분한테 저희 써도 되냐고 돈 좀 드리고 그때 무슨 교수님 아니셨나요? 그분이? 변호사님이신데 노래하시는 변호사님이라고. 아, 노래하시는. 그러니까 그 노래는 네. 그러니까 이 노래로 한 건 아니고 그거 아니고요. 이 말은 법원이기 때문에 누가 네. 만든 게 아니죠. 거의 아니 뭐 내려오는 노래를 얘기죠. 나는 그냥 어. 그대로 우리가 뭐 녹음하고 이러지 말고 그 노래 그 일정으로 저작권을 일정 부분 지급을 해서 쓰자고 따서 노래를 아직 들어보지도 않고 선곡한 거 아니니까 노래가 우리 취향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클럽 분위기로 뭐 이따가. 인도비오 들어보시는 것 같은데 지금. 또 쳐주셨 또. 네. 준비되시면 한번 들어보죠. 네. 미리 듣기밖에 안 될 것 같긴 해요. 네, 다음 청취자의 사연을 진단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날로 먹는 청사진. 안녕하세요. 납품한 애니메이션 퀄리티 문제로 사연을 보냈던 청취자입니다. 명쾌한 답변으로 법적 포인트를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내 회의할 때나 담당 변호사님이랑 미팅할 때도 잘난 척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뿌듯합니다. 상담한 사람으로서. 네. 상대 회사는 요 근래 불경기로 사업이 어려워서 그 당시 거래했던 업체들에게 민사소송을 걸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제 추측이 맞았군요. 네, 그때 어려워서 이런 것 얘기했었죠. 같다고. 회사 내 자료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끼게 해준 케이스네요. 사건은 답변서 제출을 완료했으며 준비 서면을 준비 중입니다. 최종 의견을 오랜 기간 듣다 보니 이런 법정 용어가 술술 나오는 장점이 있네요. 오랜만에 만난 회사 고문 변호사님의 밝은 얼굴을 보니 변호사님도 좋아하시고 저도 사연 보낼 수 있는 사건이 1년에 3개 정도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두 가지네요. 고문 변호사님은 오랜만에 만났다. 법적 그죠. 이슈가 별로 없었다는 거고 네. 밝은 얼굴.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잘 업무를 해서 좋아하셨다는 소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게 아닐까요? 고문 변호사가 네. 그분도 변호사인데 네. 본인 판단하겠죠. 뭐 방송에서 그래? 우리 이긴대? 아니,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러진 않았을 네. 것 같고. 원래 밝게 생기신 분 아니에요. 얼굴 명도가 좀 높아가지고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내 변호사를 하면 이렇게 뭔가 계속 회사에 분쟁이 생기고 막 그런 게 좀 좋아요? 좋냐고요? 좋은 네.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 존재 가치가 막 제 증명되고. 생각에는 사내 변호사랑 고문 변호사가 다를 것 같아. 그건 다르죠. 네. 맞아, 두 사람 달라요. 입장이 달라요. 사내 고문 변호사는 변호사는 외부인인 거죠, 그러면? 외부인이죠. 네. 그렇죠. 외부에 고문계약 체계를 한 거고 사내 변호사는 자문 소속 내지, 자체가 사내 변호사님은 없는 근로계약 게 체계를 좋지. 하고. 사내 변호사님은 그치. 직원이죠. 월급 루팡을 하려면 아무 일이 없어요. 네, 사내 변호사도 그 좀 다른 게 뭐 네. 대기업 사내 변호사처럼 정말 일이 많아서 그러지.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자기 존재를 뭐 보여줘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치여 있는 분들이 계시고 중소기업의 사내 변호사님 분들은 네. 정말 한두 건이라도 소중하게 다루시긴 하시더라고요. 네. 예. 지금 뭐 대기업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 계신 사내 취임해서 변호사님은 사업가. 훌륭하시고 대기업에 있는 사내 변호사님은 좀 그렇다. 아닙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죠. 고생하던 저도 나와가지고 본인도 했었잖아. 고생하고 치이면서 살았다는 예. 그런 얘기를 했죠. 야, 간접적으로. 보통 감정보다 2배 이상 좋아하지 마. 네, 이런 거 하지 마. 과장돼. 다운. 네. 사연인데 저번 사연에 후기를 주신 거죠. 네. 그러니까요. 1년에 3개 정도? 감상. 네. 사연 보낼 수 있는 일이 없어야죠. 그러니까요. 평안하게.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후기를 저희가 그때 후기를 남겨달라고 뭐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일주일에 화제가 되었던 판결을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어쩌다 마주친 판결. A씨는 석 달 동안 전 연인 B씨에게 반복해서 전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주로 발신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서 전화를 했고 영상통화를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하루에 4시간 동안 10차례 연속으로 전화를 건 적도 있었지만 B씨는 아예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B씨 집에서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고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서 음향이나 부호 등 송신 행위를 하지 말라는 잠정 조치 결정을 내린 바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후에도 A씨는 자신의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등을 보냈고 직장 주차장에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이후 A씨는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법원은
전화를 계속 걸었는데도 상대방이 받지 않아서 부재중이 됐다면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 인천지법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무죄가 나와서 굉장히 뜨거운 반향과 관심과 반발을 일으키고 말도 안 있는데요. 되죠. 네. 전화를 이렇게 여러 차례 했고 문자도 음. 보냈고 찾아도 갔고 이런 식의 스토킹 행위를 했는데 무죄가 나왔습니다. 안 받으면 네. 그럼 받아야 되는 건가요? 이거 유죄 만들려고? 그런 셈이죠. 그래서 이제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 스토킹 범죄는 이제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그 정식 죄명이 된 거죠. 네. 스토킹 범죄, 폭행죄, 살인죄, 스토킹 범죄 죄명이 그거예요. 근데 스토킹 행위 유형을 적어놨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이거랑 관련된 게 우편전화, 팩스 혹은 정통망, 뭐 이제 휴대폰, 문자, 카톡 이런 포함이겠죠. 네. 글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편전화, 팩스, 정통망은 방법이고요. 도달하게 하는. 그 다음에 도달물이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이에요. 그리고 이게 결국 도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런 전화를 계속해서 보니까 부재중이 막 100통이 찍혀 있어. 엄청 무섭겠죠? 그럼 도달한 거지 않나요? 그렇죠. 아니, 네. 흥분하지 말고. 자, 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이제 여기서 네. 찾아보면, 여기 들어가는 건 없어요. 왜냐면 봐봐요. 네.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인데, 그러니까 내가 글을 보내거나 말을 보내거나 여기 이제 해당하는 게 있으면 음향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내가 보낸 음향은 아니에요. 전화기가 무음이면 그 내가 음향 이 소리를 들어봐라고 해서 뭐 무서운 소리를 보냈다든지 뭐 그런 건 그러니까 아니죠. 내용을 전달을 해야 된다는 거네. 그렇죠. 예, 지금 규정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죄 판결을 한 것도 법리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 법리 근데 있을 수 직장 있다고 생각해요. 법을 주차장에 고쳐야겠네요. 찾아가는 것도 왜 무죄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요? 기사 내용에는 직장 주차장에 찾아가기도 했다고 돼 있는데. 그거는 판결문을 못 봐서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남옥에는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까지 포함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도 돼요. 처벌합니다. 이건 주차장이 원하지 그렇잖아요. 않는다고 했대요, 그분이. 아, 그래요? 직장에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제 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이게 반의사불벌죄라서. 반의사불벌이라서 친고죄는 아니고. 공소기각 판단을 합니다. 그렇죠. 아. 친고죄는 아니어서 고소를 안 해도 경찰이 발견하면 이게 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데 판사가 피해자가 나 이건 처벌하지 말자라고 그렇죠. 하면 이제 빠지는.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게임 다르죠. 친고죄랑. 그러니까 일단은 처벌할 수 있는데 그 하지 말까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제 안 하는 거고. 폭행이랑 같은 구조입니다. 폭행도 반의사불벌죄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기각 근데 이 판단을 하거든요. 피해자분은 네네. 그 전화가 무죄가 나올 줄 모르고 그렇게 한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빼도 뭐 그거는 우리가 뭐 어. 알 수는 없지만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지금 되게 이거를 파이팅 있게 막 되게 세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왜 처벌 못 하냐. 공소. 그래서 그 처벌하자는 논리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거나 아니면 좀 머리서 이렇게 그게 더 싫어 씨. 그 막 벽 뒤에서 저 지켜보고 있고 그러니까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반복하면 처벌하기 때문에 전화가 울리는 것도 심장 철렁하잖아요. 저는 뭐 그냥 이런 스토킹 말고 제가 싫어하는 사람 전화가 오거나 뭐 그 제가 여기서 전화 오면 문제 생길 것 같다 싶은 그런 사람 전화 맞아. 오거나 아니면 콜포비아. 그죠. 와이프 전화 이렇게 와도 좀 무서울 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이런 거 있어요. 와이프가 카톡으로 나 이런 사람 제일 싫어하는 게 와이프뿐만 아니라 나 불러놓고 말 안 연서가. 내용만 내용 하는 말 안 가만히 하는 있어. 거. 연서가. 근데 이거는 사람 취향마다 다르더라고요. 아니 나는 불러서 답을 하고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얘기를 하려고 했다. 그것도 이해는 돼요. 근데 나는 그게 예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 현대 사회에서 도시인들이 살아가는 도시인 너무 오래됐다. 넥스트의 노래죠. 아침엔 커피야. 오늘 텐션 저 이래. 그래서 너무 좋으신데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방송. 간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열심히 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 바쁜데 그냥 나중에 보게 되면 무서워요. 그게 약간 연서가. 아니 그리고 부재중 많이 하면은 핸드폰을 못 쓴다니까요. 그것도 있고요. 뭐 하려고 하면 계속 계속 전화 오잖아요. 오면은 핸드폰 못 그렇죠. 써요. 그래서 뭐 연서가 이걸 수도 있는 거고 연서가 이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만 봐도 무서운데 모르니까. 네. 부재중 전화? 이거는 저 사람의 표정도 없어. 근데 나한테 전화를 70번을 했어.
그 자체로 개소름이죠, 사실은. 공포와 스트레스를 준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그렇죠. 검찰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만 해도 스토킹으로 하는데 전화만 피해자가 받았는지를 가지고 따지는 거는 부당하다라고 검찰은 이제 항소를 한 거고 네, 맞습니다. 법원은 어쨌든 그 지금의 규정 법 조항에 따라 철저하게 그대로 판단한 거인 거죠. 저는 이 규정에서는 법원의 판결도 저는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토킹 범죄가 되게 소름 끼치고 어찌 보면 스토킹 범죄는 직접 놔서 나 때리고 이런 거 아니지만 언제든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폭발물 같아서 더 무섭고 위험한 건 맞지만 모든 범죄가 규정이 명확해서 그 규정으로 이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고 전과자로 만들고 처벌할 수 있으려면 명확하게 그 요건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원칙은 지켜야 돼요. 명확성의 원칙. 명확성의 네, 그렇죠, 원칙. 맞습니다. 살인죄도 그렇고. 법정주의. 그리고 또 인두비오. 프로레오. 또 여기서 또 또 인두비오 프로네요. 그래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그렇죠. 이 규정을 가지고 이 인간을 처벌하기에는 부담이 됐을 수도 있다는 전 생각도 들고. 왜냐면 이게 검사 말도 맞는 게 이게 이제 그러니까 기다리기만 해도 처벌인데 이게 더 센 거 아니냐. 이게 균형 얘기인데 그렇지만 기다리는 거에 관한 규정으로 이 사람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전환한 거니까. 근데 그 아까 그 규정 아까 말씀하신 규정상으로 조금 어렵지 않나. 도달 뭐라고 했었죠 아까 말씀하신 게? 글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 등도 아니야. 여기 그 지난번에 한동훈이 계속 싸웠던 등도 없어. 네.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니까 이 중에 하나를 도달시켜야 돼요. 글, 말 뭐였죠? 글말, 부호, 음향, 부호, 그림, 음향. 영상, 화상. 음향을 도달을 빼면 안 돼요? 그럼 그 도달을 빼면 또 좀 약간 도달을 보내는 걸로 바꾸면 안 돼요? 발성으로. 그래도 안 되죠. 왜냐면 전화만 걸었으니까 글말을 아직 발송 안 했죠. 저쪽에서. 음향을 도달시켰잖아요. 음향? 아니 전화 띠리리리리리. 벨소리 자체를 음향에 포함시킬지가 네. 문제인 거고. 내가 아까 말했지만 이미 그거부터 내가 어떤 음향을 이 소리를 사람한테 보낸 게 의도해서 아니니까. 보낸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노래를 들어라.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저 사람 벨소리 벨소리. 설정에 따라서 진동일 수도 있고 무음일 수도 그렇죠. 있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도대체 그때 전화기 어떤 상태여서 막 처벌하기도 되게 불명확해요. 그렇네요. 이 그러니까요. 벨소리는 송신된 음향으로 볼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했네요. 음향으로 포함.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정말 처벌하려면 제 생각에는 뭐 부재중 전화를 몇 회 이상 도달시킨 행위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세세하게 규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 근데 규정이 쉽지도 않을 거야. 그렇게까지 법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게 사실 저는 이 법을 어떻게 좀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유추해서 이렇게 뭐 가능도 했죠. 그러니까 좀 이게 했어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그 지금 이거를 말씀하신 게 보고. 법률 규정의 추상성이라 그래서 법률 규정이 너무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어떻게까지 뭐 벨소리 뭐 그래도 뭐 무음일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유추 해석 금지. 유추해서 아니, 근데 이제 이건 좀 해야. 근본적으로 음향이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지금 벨소리가 나온 거지 벨소리냐 무음이냐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냥 부재중이 여러 개 찍혀 있으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를 처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죠. 그래서 그거를 좀 근데 법 개정은 이걸 뭐 좀 유도리 열심히 있지 할까? 못했다. 우리가 말해도 하고 몇 년 안 할 것 하고 같은데. 싶은데. 많은 법들에 있어서 네. 이제 그 연역이 있고 일단 법이 시행되는 네. 그 기간이 좀 지나가야지 정착하면서 네. 세부적인 사항들이 조율되고 좀 개정이 되면서 보완되는 게 있는데 솔직히 이 법은 이제 작년에 첫 시행된 제정된 법이니까 좀 개선될 필요가 아직은 있다. 이 판례도 쌓인 것도 없고요. 근데 그때까지 조금 더- 여튼간에 계속 피해자가 생기는 그게 문제죠. 거고 자력 구제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건 이제 운동을 좀 해야죠. 부재중 빠르게 피해자 해야죠. 이렇게 해가지고 부재중 통화가 계속 오는 것도 엄청 스트레스. 아까 저 선재랑 얘기 잘했지만 진짜 이 부재중 하루 종일 해봐요. 근데 아무것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일상이 죽여버리고 무너지는 싶겠죠, 거죠. 진짜. 요거는 뭐 어떻게 빨리 규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법에 등만 넣어서 대통령으로 정한다라고 해서 명으로 그것도 좋을 정한다고. 것 같아요. 등 하나 오히려 여기선 들어가서 한동훈이 네, 이용했던 등을 하나만 넣어주면 제가 다른 거는 법원에서 세부적으로 더 좀 넓게 어.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은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생각인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동훈이 예.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아 등만 넣으면 되겠구나. 등 근데 이제 3호. 그럼 이제 그거는 판사의 몫이 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여기에 준한다고 보는. 근데 아마 그 정도 하면은 그래도 또 부재중거나 그 이후에 대통령은 시행령으로 좀 더 넓혀서 좀 그렇죠. 네네. 그렇게 만들었는데도 무죄 나오면 포괄할 이제 수 있는 판사한테 부재중 통화를 이제 보내는 거죠. 우리가.
100번 정도. 위험한 말씀을. 진짜 이 네. 마음이 틀린 마음 아닌 게 항상 그런 기사에 댓글 보면은 맞아. 판사 자기가 당하면 내지 뭐 자기 자식이 당하면 너희 딸이 당하면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항상. 그 말이 뭐 문제가 있을 때도 있지만 또 심정이죠. 그러니까 보는 사람의 마음이. 국민들의 심정이죠. 그러니까요. 네, 판사님 일반 죄송합니다. 네. 법 감정. 그죠. 감정. 법감정은 참. 네. 근데 이 판결에 대해서 지금 네. 검찰이 항소를 해서 항소심이 네. 계속 중인 상태인 건가요? 이번에 판결이 나온 거라서 그죠. 이제 항소를 예. 했고 아직 항소심이 막 열리고 이런 단계는 아닙니다. 항소를 하면서 이제 그 설명 자료까지 네, 내신 입장을 거죠? 되게 네. 이례적으로 적극적으로. 내기까지 했죠. 포인트 중에 네. 이제 이 법이 취지가 뭐냐, 스토킹법이 뭘 전달해서 처벌하는 게 아니라 불안감 공포심이 생기면 처벌하는 거 아니냐. 그럼요. 그래서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이제 법을 바꾸자 이렇게 말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한데 이건 법원에 대한 자기 이 법 상태에서 처벌하자는 얘기니까 이 도달이란 말이 그냥 지배권 내에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전화가 계속 울리는 것도 도달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뭐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벨소리나 발신 전화 표시도 스토킹법상 보호나 음영 등의 도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자. 법규 해석에 우리 박 기자님 하니까. 의사대로 얘기했던. 바로 반영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논리가 다 되는 것 같아요. 검찰은 무슨 법 개정하는 집단이 아니라 현행법을 그죠. 가지고 하여튼 얘가 나쁜 지금으로도 놈처럼 할 수 보이면 있다라는 처벌해야 되잖아요. 거고. 그러니까 이 논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처벌이 중요하다고. 근데 항소심에서 바뀔 수도 있을까요? 지금 상태에서? 저는 뭐 그건 쉽사리 법원이나 검찰 입장이 다 일리가 있어서 근데 저는요 스토킹범이 나쁜 놈이라는 걸 부정하는 건 아닌데 네. 현재 상태에서는 전 무죄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법을 가지고 법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으면 전 되게 위험한 세상이 된다고 생각해요. 스토킹 범죄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이 새끼 나쁜 놈이라고 네. 생각하기 이전에 법이 도구다 보니까 이 도구의 위험성을 생각하면 지금은 이제 무죄가 나오는 게 맞고 네. 지나가면서 만나면 이 새끼를 때려줄 수 있고 우리가 이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뭔 네? 소리예요? 네? 했어요. 따라서. 지나가면서 그냥 한 대씩 패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네. 지금은 무죄가 나올 아예 수밖에 없지 법을 않나 생각이 들어요. 바꾸든지 검찰 주장이 좀 무리하다고 생각해요. 법 규정으로는. 이 법을 통해서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겠죠. 나쁜 놈이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예, 그건 오해하지 마시고. 답답해. 상황이 너무 답답해. 그렇지 않나요? 국회로 좀 가셔야 되겠다. 아니 국회도 국회인데 이게 뭔가 그 일관성에 대한 집착이 전 너무 답답해요. 여튼간에 이게 제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 어떤 법적인 것들을 네. 봤을 때 여튼 상황이 진짜 사람끼리 벌어지는 일이니까 케이스 바이 구체성이 있어야 케이스 되는데. 케이스가 다 다르고 상황도 네. 다 다르고 다 따져봐야 되는데 뭔가 그 일관되게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그게 더 큰 것 같아서 일관 강박 이런 게. 그래서 좀 답답해요. 저 공감합니다. 네. 저는 저는 절대 반대 안 제이지만 하고. 답답합니다. 나도 일관성 좋아하거든. 근데 이거 저는 답답해. 피지만 일관적이어야 된다. 이거 답답하네요. 네, 빨리 아까 조성한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제정된 지가 얼마 안 된 법이기 때문에 이런 게 발견됐을 때 좀 빨리빨리 그럼요. 정비가 돼서 거의 우리 오늘 집탐 수준이네요. 사실 이거 원래 네. 집탐도 될 또, 여지가 네. 있죠. 네. 조금 이제 그렇게 좀 짧아서 그랬지만. 네, 그럼 그 항소심 스토킹을 몇 나오면 번 해서 해보자. 우리가 네? 다음 항소심 네. 나오면은 눈여겨 보고 있겠습니다. 네. 또 항소심에서 그때까지 제가 하고 있겠죠. 저는 이제 계속 하셔야지. 항소심 네.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려고 그랬는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오래. 이게 천천히 나오면 안 돼. 빨리 나와서 그러니까 제가 그래야 한다고 얘기한 거랑 네. 처벌되면 좋겠어요. 저도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네. 예, 그냥 원칙을 고수하려는 입장입니다. 저는 네. 그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왜 제이인 척하세요? 피면서 다시 검사해 볼까? 이번 건강검진에서도 P로 나오던데 MBTI가 피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P를 제가 세 번 네. 뽑아서 P입니다. 죄송합니다. 파이팅. 저 다음 주에 건강검진 하는데 좀 무섭네요. 아 진짜? 말씀하셔서. 오 되게 늦게 하셨네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뭐 위장 다 하는 겁니까? 네, 근데 그걸 할 위만해요, 나이가- 위만. 아, 그렇지 위만하면 되는 나이지. 네네. 위는 뭐 이미 뭐 망가졌고요. 에이, 뭐. 근데 그래서 근데 위험 나와. 위도 잘 안 해요. 위도 잘 안 하는 그래. 게 위를 왜 안 해? 뭐한 거 있어요? 한 적 있어요? 위? 한 적 있죠. 아. 근데 그 자주 하는 게 더 안 좋을 것 같아서 어차피 안 좋은 위를 계속 찌르는 이유가 더 안 좋지 않을까?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회사 괜히 뭐 다니는 나왔다가. 일에 매년 했어요. 아 그래요? 수면 위내시경. 마취를? 네. 대단하시다. 수면을 매년 나 마취도 약간 대단하시네. 너무 많이 하는 게 싫고. 그리고 요즘 내시경 할 때 프로포폴 넣는다면서요? 아니 그 두 종류, 몰랐어요. 두 종류. 어떤 병원은 프로포폴이고 어떤 병원은 아니고 그래요. 다른 것도 있어요. 혹시 어디서 하셨어요?
저 프로포폴 어디서 하는지 알아요. 매드 전 숙면을 지금 내가 좀 스스로 노린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 알게 됐어요. 내가 실수로 미즈메디라고 할 뻔했어요. 이거 선배가 아니고 저희 와이프에제나 갔던 데고 메디플라운가 교대학에 있는 데고 네. 이래님은 내시경 안 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니, 뭐 20대 한 20대니까. 중반까지는 네. 한 사람이 없더라고. 네. 거의 뭐 술 엄청 저도 한 먹어가지고. 10년째 안 하고 있는데. 하세요. 무서워서 못 하겠지. 야, 나 빨리 진짜 해야 돼. 20년만 했다니까. 그 옛날에 왜 부정하는 우리네 부모님의 모습 뭔지 알죠? 검사를 안 하면 병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 여기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부정하지도 않지만 겁이 나. 그럼 빨리 가세요. 이제 딱 결혼하고 신혼 때 딱 한 번 하고. 빨리 해. 나만 당할 순 없지. 미리 건강을 챙겨야 됩니다. 저는 약간 건강 강박 있어서 막 그렇구나. 많이 항목도 많이 하고 막 매년 했네. 그래서 매년 했고 그럼 그거예요? 바람직하네. 복부 초음파? 상복부 하복부? 그건 안 해봤어요. 제가 이번에 그걸 안게 된 게 피검사 아직 안 나왔잖아요. 상복부 초음파 하다가 근데 거의- 그게 위하면 보통 안 하는데. 근데 정말 하길 잘했죠. 저는 간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분이 간에 그냥 얘기할게요. 지방간이 얘기할게요. 그게 초음파로 나와요? 저 지방간이 3기래요. 그게 1기, 2기, 3기가 있는데. 말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건 내가 암은 아니지만 아니, 말기라고 웃으면 안 말할 수 되지. 있는 거지. 지방간 말기라고 말할 수 어떡해. 있는 거야. 그래서 초음파 하는데 지방 때문에 잘 안 보인대요. 아 지방 껴서? 이게 참 말하기 좀 더럽다고 하는 것도 웃기지만. 내가 볼 때는 하여튼. 늦게 일하시면서 먹는 야식을 끊으셔야 돼. 네, 그죠. 맞아. 풀 많이 먹고 운동하세요 제발. 제가 어제 우리 뉴스 보다가 사진 찍어서 보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그 뉴스 사진 보다가 TV를 찍었더라고. 고마워요. 나 또 생각을 또 내 생각을 해준 거 아니야. 근데 지방간 보고. 그 교수님 인터뷰가 나왔는데 유일한 해법은 운동밖에 없습니다라고 인터뷰했어. 그분 운동 안 해. 그 교수. 100% 안 해요. 그분 집에서 넷플릭스하고 왓챠하고 그것만 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운동이 그런 면이 있는 게 또 너무 일을 저처럼 많이 하는 사람이 운동까지 하면은 피곤해지는데 또 간이 또 피로에 민감하다 그래서. 그럼 술을 끊으세요. 저 술을 거의 안 먹어요. 왜 지방간이 심하지? 그래서 아니 이거 보냈잖아. 그 주시은 아나운서 그 캡처한 게 80%가 비알코올성이라며. 그러니까요. 저 진짜 술을 거의 안 먹거든요. 그래서 비알코올성이 일을 좀 지방간에. 줄이고 그러니까 피로야 만성 피로 내가 봤을 때. 일을 줄이고 어. 제 시간에 맞게 저는 밥을 20%밖에 먹고 안 됩니다. 예. 세 분이 지금 저를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저에 대한 처벌은 뭐죠?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 거죠? 운동 저녁 하루 30분형에 처한다. 저녁 샐러드형. 저녁 샐러드형. 네. 망가져 봐야 선재 아나운서는 위한 지 얼마나 됐어요? 몇 년 된 것 같은데. 근데 이 정말요? 식습관이랑 뭐 그런 게 좋아서 그것도 그렇고 제가 장은 약한데 위는 별로 안 약하기도 여기도 하고 한번 쳐요. 저도 이제 장 약합니다. 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장이 엄청 약해서 장 때문에 쓰러질 때가 많아서 진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진짜 정신을 잃어요. 1년에 한 4번, 5번. 장 꼬이면은 네. 근데 그게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 그 원인을 아시는 분, 의사분 이런 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이거의 특징이 있어요. 왜요? 이건 무조건 자다가 생겨요. 어. 깨어 있을 때는 그냥 뭐 장염 걸려서 설사하고 이런 건 그러니까 있지만 운동이 활발하지 댓글 않은 폭발을 거지. 하겠네요. 그런가? 왜 똑똑하네? 건강 상담 프로그램. 건강 상담으로. 그러니까 장이 조동찬 어디 있어? 과잉 운동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운동을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가 운동을 안 하니 거 아니에요? 잘 때 선생님 그럼 생기는 저는 이제 약으로 이게 그러니까 잘 자다가 하다가 깨서 화장실을 가는데 그때는 마치 장염 걸린 사람처럼 막 샥 이런 게 아니고 잘 안 나. 유산균을 먹어야겠네. 잘 이게 그러니까 막힌 우리 소위 옛날 말로 토사광란이라 그러죠. 토하고 막 설사하고 싶은데 안 되는. 그래서 화장실 바닥에 찬바닥에 쓰러져요. 그게 제가 1년에 4번에서 5번. 근데 그때 제 엄청 많은데요? 심정은 날 죽여줘 이거예요. 나 진짜 죽고 싶을 정도로 아파요. 그거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어요? 유산균 먹어야 그거를 된다니까. 이제 요번 검진 결과를 토대로 네. 뭐가 안 나오면 네. 이제 뭐 큰 병원에 가서 맨날 큰 병원이래. 큰 병원은 얼마나 큰 거야? 어쨌든 그런 데 가서 좀 자세하게 상담할 예정입니다. 오늘 집중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장 집중 탐구. 건강 집중 탐구. 댓글 부탁드립니다. 장이에요. 댓글에. 요거 누가 원인 알려주면. 근데 내 친구가 제가 소름 돋았던 게 그 간 때문인 것 같은데라는 얘기를 했어요. 간이 안 좋으면 자다가 네. 꼬인다고 장이. 정말요? 그래서 다 이번에 연결이 돼 그게 있나 나와가지고 되게 소름 돋았어. 걔 미대 나온 애인데 자 그런 거 관심 많다고. 다음 집탐은 뭐 의료사고 이쪽으로 가야 되나요? 건강 저 아직 검진. 사고 안 났거든요. 왜? 저 지금 건강 검진 잘 받는 법 뭐 이런 거 해야 될 것 같아. 네. 네. 건강을 잘 챙기시고요. 건강 잘 연말인데 또 여기저기 자리도 많으실 텐데 약간 마무리한 느낌이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진짜로 집중 탐구 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탐구. 여러분은 여러분의 팔촌 중에 아는 분이 계신가요? 8촌. 8촌? 저 선재랑 8촌일지도 몰라요. 6촌. 그럼 6촌. 5촌, 6촌. 6촌 정도까지는 뭐 6촌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범주에 네. 있죠. 얼굴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5촌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은 아빠의 사촌. 사촌의 자식이면 네. 6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치. 저 네. 한 몇 달 전에 네. 6촌끼리 놀게 했습니다. 어, 왜냐면 저 사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친한 사촌이. 네. 자식들을 낳기 때문에. 네. 어? 걔네 둘이 만나서 놀면 6촌끼리 노는 거예요. 근데 엄마의 사촌의 자식이면 8촌 아니에요? 아니 저는 제 사촌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6촌인 거고 거기 애가.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 6촌이고. 변호사님 애기랑 그 애기랑 6촌이죠. 그러니까 나랑 걔랑 사촌인데 더 플러스 일씩 되니까 자식들이. 저는 어릴 때 그 뭐 명절 때 아버지 사촌들 있는 산소에 가서 아버지 사촌. 예, 우리 저 육촌 형제들 뭐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산소에 이제 아버지 사촌들하고 가니까 예. 그게 본인은 우촌 당숙 예, 당숙 이런 분들인데 거기 자식들이 예, 본인이랑 육촌 관계네. 예. 집이 좀 뼈대 있는 집안인가 봐요. 아, 그럼 다 대가족이네요. 만나고 막 그렇게. big family네요. 어. 무슨 선산이 무슨 있고. 조가예요? 하만 조가입니다. 하만. 제사 뭐 1년에 선산 12번 지내고 그런 건데. 선산 있으시다고 방금. 아, 선산이 있어요. 제 건 아니고요. 자리가 있겠죠. 저요. 우리 자리 그럼 정도 있겠지. 이쯤에서 이제 가장 네. 요즘 세대인 네. 이래님 네. 이 나이에도 근데 이게 요즘 세대일 수도 있지만 또 나이가 어리면 네. 그 부모님이 어리니까 사촌 관계가 교류가 유지될 수 있어서 육촌을 혹시 만날 수 있을 수도 있어서 저는 6촌 본 적 없어요. 그렇군요. 봤을 거예요. 근데 봤는데 육촌인지 모르는 거죠. 버스 그냥 나무로 생각. 버스 앞 옆에 앉았던 남자가 그 사람 육촌이에요. 근데 사실 촌수보다는 나이가 비슷하면 어릴 때는 뭐 8촌이든 6촌이든 4촌이든 놀지 않아요. 명절 때? 친구끼리도 놀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냥 아니 그런 이번에 느낌? 그 나는 솔로 아세요? 뭐 그거 진짜 인기 많더라고요. 나는 솔로. 제가 많이 보진 나는 않았어요. 뭐 솔로라고. 영식이 뭐 네. 저는 춘자는 없나 저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어. 이번 편에 이번 기스에 음. 이제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서로 모른 채로 나오잖아요. 네. 남자가 저 사람 나 육촌 누나라고 여자분이 그 남자가 먼저 알아본 것까지 지금 나왔대요. 아 육촌.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그러면은 그 한 명을 거르고 골라야 되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사람들이 누가 그러네요. 막 후기에 뭐 관전 포인트 뭐 여자는 언제 그럼 알아챌 것인가 뭐 이런 거. 아, 아직 몰라 여자는? 말 안 했구나. 그러니까 알아챘는데 방송에 아직 인터뷰. 그것까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인터뷰만 한 거지, 남자가. 네네 아. 남자만 나왔어요 지금. 육촌 누나. 네. 육촌 누나. 저희 집에는 신부님, 수녀님이 계시거든요. 응? 그러니까 저희 집이 천주교 집안이어서 친가가 신부님 수녀님이 집에서 같이 살고 있어요. 집안에 시스터. 그래서 교류가 좀 있어. 그러니까 원래는 교류 안 할 사람들인데 집안 천주교 사람들한테 집안에 신부님 이렇게 그런 있는 게 좀 이유가. 영광스러운 그런 건가 봐요. 거의 저는 오늘 주제가 그렇죠. 나왔네요. 아빠의 사촌이고 뭐 그쵸, 이런 그쵸. 식이니까 그럼 벌써 5촌 6촌 가는 네, 거지. 지금 교류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집마다 다양한 이유로 교류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그렇죠. 세상에 우리 살고 있네요. 네. 그런데 근친혼이 금지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그 근친혼이 금지되고 있는 범위가 바로 8촌입니다. 8촌 이내의 8촌. 혈족은 혼인하지 못한다라는 음. 규정이 우리 민법에 있어서인데요. 이게 위헌이다라는 여부를 두고 2년 전에 헌법재판소가 공개 변론을 열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집탐 들어가는 거죠. 누가 낸 지금부터. 거예요? 그거를 당사자들이 냈겠지 그 아마? 당사자가 결혼하고 싶은 당사자가- 당사자들이?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저희 사랑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조금 달랐습니다. 저는 이것도 너무 흥미로웠어요. 달랐다는 게. 소개해 주시죠. 네. 그래서 어쨌든 네. 지금 이제 결과가 2년 정도 흘러서 지금 나온 건데 이게 헌법소원이거든요. 어떤 사건인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성별은 제가 파악이 안 됐어요. 이 헌법소원을 청구하신 분이 있고 그 배우자가 있어요. 2016년에 혼인 신고를 해서 결혼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알고 보니 알고 보니인지 원래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상대방이 우리 육촌 사이였다며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행법상 무효니까. 핑계 대는 거 아니에요? 좀 핑계 같은데. 여보, 그 6촌이래. 약간 그래서 여보.
아 이게 어쩔 수 없네. 약간 왜냐면은 진짜 좋았으면은 이분들 죄송합니다. 진짜 이분들이 그렇다는 건 좋았으면은 아니고 서로가 숨기고 살았겠죠. 그런 경우도 이제 있을 수 있다는 왜냐면 얘기죠. 혼인 신고해서 된 거잖아요. 아니 원래 이게 아니에요? 이혼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미국에서 이혼을 하고 싶은데 지내시다가 한국에 들어온 부부인데 네, 협의 이혼을 실패한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난 이혼하기 싫어. 네. 그런데 이제 협의혼이 실패됐는데 협의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그럼 육촌이네. 그러면 봐봐, 이게 그러면 사실은 원래 이유가 육촌 그거 때문 아닌 거죠. 사실. 이혼보다 아닌 거죠. 엄청 간단하죠. 그냥 무효 확인 이건 사실 이렇게 안 됐으면 당연히 그냥 무효이기 때문에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혼인에는 무효 뭐 잠깐 얘기를 할게요. 취소, 네. 이혼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중에 기록이 안 남는 게 무효예요. 아예 없던 걸로. 없던 일로, 없던 일로. 혼인 무효하면 내가 나중에 다음에 결혼할 때 깨끗해요. 기록이 아. 없습니다. 깨끗하다는 말은 제가 가치관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 서류가 종이가 있으면은. 깨끗하다는 소리입니다. 네. 혼인관계 증명서. 뭐 나는 솔로 아까 얘기하셨지만 뭐 네. 이혼하신 분들 뭐 특집도 네. 있고 한데 네. 그런데 이제 이혼은 기록이 남으니까 그래서 근데 혼인 취소도 기록이 남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번에 이슈가 뭐 이따 결론 얘기하겠지만 이게 꼭 무효해야 하냐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물음표를 찍은 거잖아요. 네. 꼭 무효해야 할 필요 없다. 근데 이제 그러면 좀 차이가 커지는 거죠. 이게 무효면은 육촌이나 팔촌 사이에서 혼인했다가는 우리 육촌이었어 팔촌이었어 그럼 다 무효. 그럼 아무것도 없어지고 그냥 소위 말하는 뭐 개인들한테 중요하지 그게. 완전 새 출발이라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취소 사유로 바뀌면은 이거를 취소해도 기록은 남는 거니까 그렇죠. 그건 사실 이제 우리가 그걸로 차별하자는 건 아닌데 그 당사자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거죠. 내가 기록이 남냐 안 남냐는. 근데 전 신기한 게 애초에 혼인 신고가 됐다는 게 더 신기해요. 왜냐면 그게- 이거를 본인이 말을 안 하면 모르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네. 신분 공시제도가 없어서 그래요. 이거 너무 신기해. 우리나라는 신분 공시제도가 없어서 뭐 많은 나라들이 없지만 그 육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딱 그 검색해가지고 뭐 지문 찍으면 육촌입니다. 뭐 이렇게 8촌입니다. 29촌입니다. 뭐 이런 게 그게 안 나오다 없으니까. 보니까 난 그게 모를 수 웃긴 있는 거예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너랑 나랑 한 12촌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애초에 거기서 걸렀으면은 여기까지도 안 오는 거 아닌가라는 그렇죠, 그렇죠. 생각이 기사 있으신데요? 사고로는 막 이렇게. 일단 미국에서 결혼했다고 나오기 때문에 네. 잘 못 알아보고 그럴 결혼을 수 한 것 있겠다. 같아요. 미국에서 결혼해 미국이니까. 미국에서 결혼해 에이씨, 살다가 이건 미국 아니야. 국내로 그리고 들어와서 또 수리남 대사. 근데 잘안 알아보고 근데 있는 것 국내에서 같아요. 여튼 내가 막 혼인 신고를 했으니까. 사랑해서 네. 우리만 둘이서 말을 안 하면 사실은 혼인 신고 사는 거죠.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문제 맞죠? 그 말도 중요한 그렇죠. 얘기예요. 우리가 그냥 우리 괜히 이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살다가 갈등이 생겨. 그래서 없던 걸로 하자. 20년을 살아도 무효 사유면 사실 이게 법 개정이 이제 될 겁니다. 근데 개정이 아무리 돼도 뭐 이촌 형제 자매를 말하는 거죠. 네. 이건 무효 거거든요. 아,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법 개정 네. 되니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사촌까지 무효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 그 무효 소송을 냈고 지금 규정상은 무효 사원이니까 무효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헌법소원을 청구하신 분이 항소를 했고 항소에서도 기각이 되니까 결국 헌법소원까지 이렇게 와서 이혼하기 싫은 쪽이겠죠. 이게 왜 그렇겠죠? 무효냐? 네. 이게 왜 그래서 지금 무효냐? 이걸 따지게 됐는데 근데 이걸 받아준다고? 네, 받아줬죠. 일부를 헌법재판소에서. 받아줬죠. 예, 일부를 받아줬죠. 네. 지금 두 가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건데 하나는 이제 8촌 이내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이 조항 하나랑 이제 이거를 위반했을 때는 무효로 한다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8촌 이내의 혼인은 무효로 한다는 위헌이 아니다라고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가는 거죠 이거는. 아니죠. 무효로 한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혼인하지 못한다. 이건 그대로 가는 거죠. 제가 금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방금? 아니요. 본인이 뭐라 했어요? 자 제가? 이거 나중에 방송 들어보세요. 네네. 8촌 이내는 무효로 한다. 혼인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얼마 다시 해요, 그냥. 얼마 다시 내기야? 해. 이거 지우지 마. 이거 지우지 마. 이거 그대로 내보내야 돼. 그냥 다시 혼인하지 해. 못한다는 위헌이 아니다라고 근데 했다고 본인이 했는데. 무효로 한다가 위헌이 아니라 했어요. 아 잘못했습니다. 네 그러면 내기 합시다. 본인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얼마 내기? 10만 원, 5만 원. 5만 원 콜. 5만 원. 네. 네. 정말 티들의 대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다시 할게요. 아니 진짜니까. 무슨 뭐가 중요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면 지금 거의 못 들어갔죠. 지금 아직 빨리 해야 돼. 주제를 거의 못 들어갔어요. 티 두 명이서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 혼인하지 못한다는 위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못 하는 거죠, 계속. 계속 못하는 거죠. 8촌 이내는 하지 마. 네. 하면 어떻게 되지? 이게 달라진 거죠. 하면 완전 무효야.
아닌 거죠 이제. 네, 맞습니다. 네. 100% 동의함. 합의하셨어요? 아니, 두 그러니까 분? 이 내용에 동의한 게 아니고 네네. 하정 기자의 팩트 전달에 네. 동의한 네. 내용입니다. 예. 아까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5만 원 내겠어요. 참전하지 마요. 근데 내가 아까 너무 자신 있어서 10만 원 얘기했는데 금액이 좀 크다. 10만 원, 5만 원, 더 커요, 5만 원도 사실 크다. 지금. 5만 원 네. 이거 진짜 큰 돈이지. 에이, 방송에서 이렇게 막 도박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아무튼 이 이유는 뭐 이제 각 양측에서 주장한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일단은 왜 우리가 이거는 위헌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반대쪽에서는 위헌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일 뭐 큰 이유는 쟁점과 이유는 이게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런 내용이 네. 라는 것이 있었고 뭐 외국에서는 뭐 3촌, 4촌 이상을 못하게 하는데 8촌까지 하는 거는 너무 이게요. 심하다. 북한밖에 없대요. 정말 우리 한민족인 너무 것 같아요. 우리나라랑 북한밖에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네. 8초는. 네, 그런 주장들이 있었고 그에 반해 이제 상대편에서는 뭐 유전적인 문제로 그렇죠. 인한 어떤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얘기도 있었고 외국에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그래야 되냐는 건 사실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각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고 내려온 문화가 다르고 이런데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근데 결국 이제 헌법재판소가 아까 말씀드린 결론을 내었고 그거에 이제 이유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8촌 이내 혼인 금지는 합헌 그대로 간다라고 한 것은 지금 가까운 혈족 사이의 어떤 역할, 지위, 상호 관계 이런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한다라는 그렇죠. 것과 우리 사회에 통용되는 친족의 범위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그 근친의 범위가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뭐 외국이랑 비교해서도 이게 합리적이라고 본 거겠죠. 근데 제가 이걸 봤는데 뭐 유전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 정도로 해야 된다는 말은 없어요. 그랬고 헌법재판관 가운데서도 이 조항이 합헌이다라고까지는 안 본 분도 있어요. 헌법 불합치다. 일부의 이제 소수 의견인 거죠. 그분들은 8촌 이내 혈족을 근친이라고 하는 게 보편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는 의견이 있고 8촌까지는 네네. 그리고 친족인지 여부가 가능한 신분 공시제도를 마련돼 있는 것도 아니어서 알기 어렵다. 아까 선생님이 말한 거. 그리고 혼인의 자유는 보편적인 인권으로서 존중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판단한 거. 이렇게 된 혼인은 다 무효다라고 보는 거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어요. 이제 곧 바꾸라는 거죠. 개정을 하라는 거죠. 헌법에. 일률적으로 네. 다 무효. 8촌까지 다 무효. 네. 너무했다 이거는. 2024년 12월까지 개정을 그리고 하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법하라고 말하진 않았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입법자들이 이제 이거를 네. 뭐 3촌까지 무효로 할 건지 뭐 그 정해야 될 문제죠. 따로 외국에는 이제 3촌, 4촌 무효로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지금 저는 이걸 알아보다가 뭐에 또 놀랐냐면 이제 8촌 이내 혈족이라는 거를 모르다가 알게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이 당사자 말고 또 다른 사람이 맞아요, 이거 맞아요.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선재 얘기한 거랑 관련된 건데. 집안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죠. 무효가 되면 네. 상속이 끊기잖아요. 두 사람 사이에. 네. 그걸 바라는 사람은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애초에 결혼 자체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고. 내가 부모님인데.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그렇죠. 시아빠인데 네. 우리 아들이 있는데 나랑 이제 나 시아빠인데 아들이 돈이 엄청 많아. 근데 어떤 여자랑 결혼했는데 아들이 이제 곧 죽을 것 같아. 아파서. 근데 돈이 엄청 많아. 근데 저 며느리랑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혼인 무효야. 마음에도 안 드는데. 나는 그러니까 돈 그럴 수 있는 거죠. 때문뿐만이 아니고 여튼간에 이제 마음에 안 드는. 마음 그냥 진짜. 왜 같은 성씨인데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에 안 든다는 게 애초에 그냥 이 결혼 자체가 그냥 그러니까 내 가치관에 반한다 내 이런 가치관에 반하는 어떻게 동성동본 결혼에 뭐 뭐 이런 그런 거 같은 것처럼. 걸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도 있겠죠. 충분히 있겠죠. 난 많을 것 같은데 예. 이런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4촌 이내 나라가 친족이 무너지지 이러면서 그지? 죄송합니다. 이게 뭐 콩가루냐 이러면서 4촌 이내 친족이 이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더라고요. 예. 네네네.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게 이제 원고인 거죠. 네. 왜냐하면 근데 이제 무조건은 아니고 이제 아까 선재가 말한 이유는 사실 안 돼요. 안 되고 이게 무효가 됨으로써 자기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으면 근데 이게 뭐 꼭 나쁘게 볼 건 아닌 게
아니 현실법상 결혼이 인정 안 되는 관계인데 내 아들 재산이 저희 가는 게 싫다. 그러면 그런 그럼 뭐 이유가 자기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냥 싫은 거면은 안 돼요? 무효가? 그건 안 돼요. 오. 왜냐면 무효 확인 소송, 왜냐면 그럼 아무나 소송하니까 무효 확인 소송은 그게 무효가 확인됨으로써 네가 법률적 이해관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진짜. 법에서 보호할 만한 권리나 뭐 의무가 뭐 줄어든다든지 권리가 많아진다든지 그게 아니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는데 이유는 일률적으로 이럴 때 혼인 무효다라고 다 해버리면 당사자나 아니면 자녀, 그 자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그렇죠. 자녀의 법적 네. 지위가 흔들린다 갑자기. 자녀를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자녀가 이제 혼인 외의자가 되다 보니까 갑자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엄마하고는 그래도 상속이 되는데 예. 아빠는 또 상속 못 받아요. 그럼 이제 아빠 또 인지소송을 해야 되고 근데 그건 금방 되겠지만 네. 그래서 혼인 외의자가 되는 것도 자녀 입장에서는 나 갑자기 날벼락 그죠? 예. 같은. 혼인 관계에서 낳은 애가 아니고 혼외자. 마치 이제 혼인 안 한 사람이 낳은 애거나 뭐 그렇게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자녀 복리 문제도 있긴 하죠 사실. 그게 가장 크겠죠. 그리고 이른바 축출 이혼에 악용될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 아까 뭐 약간 비슷한 얘기 있었던 거죠. 그냥 싫어서 그 하고 싶은데 네. 보내고 싶을 때 이제 네, 그냥 눈엣 일방적으로. 가시. 이혼이라는 건 둘 중에 하나. 두 사람이 완벽하게 합의하거나 아니면 저쪽에서 뭔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닌데 제3자가. 뭐 그냥 뭐 네. 나 딴 사람이 좋아 이러면서 그냥 너 나가 약간 쫓아내듯이 그렇게. 그렇죠. 무효 카드를 이제 꺼내는 거죠. 네. 그동안 아. 안 쓰다가 그런 건 문제가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는 합헌, 하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그러면 바꿔라는 말은 없잖아요. 네. 이제 입법자들이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해서 이 법을 이제 개정을 해야 되는데 서두르는구나. 뭘 마지막 서둘러요? 주제잖아요, 그게. 네. 막 가네요. 예. 네. 할 건 다 해야죠. 네. 그러면은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혹시 뭐 생각하시는 의견 같은 게 있으신지. 근데 아까 이제 사촌까지는 뭐 이제 안 될 그죠. 것 같다고? 저는 이제 반계열적 사이 금혼 범위는 네. 사촌 이내로 좀 축소를 해야 될 것 같고 사촌 이내 혼이 이루어졌을 때 2촌까지 무효로 하고 2촌을 넘어서면 다 취소로 하고 사실 윤진수 교수님 의견입니다. 그냥 읽고 있었고요. 일명 가자면. 예. 그다음에 이제 요때 얘기하신 게 뭐가 있냐면 지금 우리가 혼인무효 취소 규정 중에 모르는 게 그게 있어요. 사실 우리가 무효랑 취소 얘기를 시간이 좀 되면은 우리가 제가 잡소리를 많이 했는데 무효 취소로 제가 퀴즈를 좀 내려는데 이게 되게 복잡해요. 네. 예를 들어서 이게 직계 인척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때 또 무효예요. 인척? 직계 인척이 뭘까? 장모님 사랑합니다 뭐 이런 거죠. 아. 네, 시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런 느낌인 거고. 네. 근데 이혼했어 우린. 네. 이혼을 했는데 사실은 그다음 장모님이 이혼한 거 이렇게 나한테 너무 막장되나요? 죄송합니다. 아 그럼 지금은 안 돼요? 이거 이혼해도? 무효예요, 무효. 아 무효 사회라고요? 네, 근데 이것도 그냥 근데 아주 진보적인 시각에서. 근데 나는 그거 이상한데? 무효인 게. 무효인 게 이상한데? 그러니까 그게 어. 뭐 그다음에 싫지만 못하게 할 건 아니라는 그러면 생각? 형부랑 처제도 형부 처제는 네. 지금도 취소 사유예요, 사실. 네. 지금도 무효 사유는 하려면 할 수 아닌데 있어요. 윤진수 교수님은 네. 그러니까 혼인을 하면 취소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윤진수 교수님은 이것도 취소할 건 아니다. 나도. 뭐 형부랑 그러니까 우리 형부 처제 뭐 막장 이런 생각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지들이 원하면 뭐 그리고 하는 이제 거지. 뭐. 반대 관계는 어떻게 되지? 남편의 뭐 형, 도련님과 형수. 아주버님, 도련님 뭐 이런 거죠. 네. 형수, 제수 이렇게 되나요? 네. 여기도 사실은 무슨 혼인 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바람난 것만 우리는 옛날에 보던 무슨 이상한 비디오 뭐 이런 비디오 정말 옛날 말 오랜만이다 이런 거 자꾸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죽고 그죠? 그 사람과 닮은 형제 자매일 수 있는 거고 그게 사실 혼인을 꼭 그러니까 어쨌든 금혼이잖아요. 우리가 금혼이 있고 금지된 혼인을 하면 무효 아니면 취소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형부 처제나 도련님 형수도 다 지금 금혼이란 말이죠. 근데 이걸 왜 금지해야 되냐? 이거는 소위 피해 입장에서도 저거 피해인 줄 알았어. 아니 피 어느 피? MBTI 소위 MBTI P. 아니요. 블러드. 이거 이거 어르신들이 말하는 난또 MBTI인 줄 알고. 어르신들이 중요시 여기는 얘기하는 블러드의 입장에서도 뭐 전혀 섞인 게 없는데 그러긴 낀 하죠. 건 없는데 막 옛날에 그 눈사람 드라마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마에 많이 아시죠? 나오죠. 그리고 네. 저 눈사람이란 드라마에 혹시 눈사람인가요? 눈사람인가요? 눈사람. 눈사람 아니야? 아니. 길눈. 요즘 장음 단음이 유행이라 눈사람이야. 거기가 눈사람이야. 공효진 배우가 처제고 아.
좀 근데 이제 언니가 알아서. 아마 돌아가셔서 보진 않았는데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네, 뭐 그래서 막 그게 막 금기의 그런 거다. 아, 이런 그리고 우리가 그런- 그 어르신들 보는 그 일일 드라마 있죠. 거기 진짜 많이 나오는 건 이제 동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 겹사돈? 아. 그러니까 형제들이 있고 자매들이 있는데 크로스해서 형, 이렇게. 형 언니 결혼하고 뭐 그거는 지금도 금혼이 아니죠. 그런 경우는 왜냐하면 네. 그건 나의 근데 그거는 혈족의 배우자의 그냥 혈족이니까 인척이 어르신들이 아니죠. 싫어하지. 어르신들이 싫어하죠. 싫어하지 어. 좀. 뭐 족보 아, 꼬인다고. 사돈 우리가 또 사돈이 됐어요. 겹 사돈. 네. 근데 이렇게 빽빽하게 빡빡하게 살아간 도시에서 네. 사실 그런 거를 다 맡기는 쉽지가 않지 않나. 네. 그리고 이제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게 현소혜 교수라고 저의 후배인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요번에 성대 로스쿨 교수님이시고 이분이 여기 이제 참여하시지 않으셨나요? 참고 의견을 내면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여기서 좀 그냥 눈에 띄는 얘기가 사실 근친혼하고 유전질환 발병률 사이 인과관계가 없고 유전질환 발생이 있다고 해도 혼인 당사자 스스로 감당해야 문제고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고 혼인 금지를 통해서 출산을 통제하겠다는 사고나 유전질환을 가진 자녀의 출산이 마치 사회적 위험이나 손실이라는 인식이 인간의 존엄이나 생명윤리에 반한다. 뭐라는 주장도 제가 이거 뭐 저도 이게 뭐 너무 100% 맞아라고까지는 모르겠고 저도 좀 고민 요소가 있는 말이에요. 되게 근데 눈길이 갔어요. 어느 정도 그쵸 공감이 좀 가고 눈길이 가는 의견이 아닌가. 근데 여기에 이 반대되는 측에서 건대 로스쿨 교수님이 한 말이 있는데 저는 이것도 눈길이 갔는데 네. 혼인을 금지한다고 해서 출산을 막는 건 아니지 않냐. 라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 나아간 더 진보적이네. 출산까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유전학적인 이유는 부수적인 이유다. 그래서 라는 의견도. 그분은 오히려 유전학적 얘기를 안 하고 네네네. 그래서 근데 이제 현소혜 교수 얘기는 어쨌든 혼인하지 말라는 거는 출산을 통제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네. 혼인하면 출산하니까 일반적으로. 네, 아주 팝콘 좀 가져와봐. 이거는 정말 두 분의 싸움이 흥미로운. 주장들이 많았어요. 이건 개인마다 진짜 생각하는 편차가 심할 것 같아요. 네. 이 주제는. 그래도 뭐 결론적으로 좀 가보면 우리나라는 너무 넓은 것 같아요. 그죠? 8촌까지 안 되고 무효고 아까 말한 과연 인척이었던 관계에서 이제 인척이 아닌데 더 이상 이런 부분은 분명히 개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입양 관계가 해소된 뒤에 반개 혈족. 맞습니다. 제가 아까 이러면은 인척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우리 집에 입양돼 왔던 입양되면 진짜 피가 안 섞인 거잖아요. 남동생인데 입양이 해소된 뭐 이런 건가? 그쵸. 근데 이게 진짜 드라마 소재잖아요. 그죠? 이거 많이 나오죠. 그쵸. 입양했는데 어떤 남자애가 입양됐는데 거기 원래 딸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오빠 뭐 동생 이렇게 하다가 사실 우리는 피가 안 섞였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해소된 후에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죠. 해소된 후에도 안 되는 거니까. 예. 근데 이게 애매한 측면이 있는 게 꼭 블러드의 입장이 아니고 블러드. 그래서도 예를 들면은 입양된 분들의 어떤 권리나 이런 거를 좀 얘기하고 싶으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네.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뭐가 불편하다? 그러니까 이 좀 충돌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 뭐랑 뭐가 충돌하는지 좀 그러니까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면은 입양에 대해서 엄청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보기에 오히려 더 불편할 수 그분들은 있을 것 오히려 좀 같잖아요. 금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오히려 충돌하는 부분,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지만 네, 그죠. 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네네네. 굉장히 사람마다 스펙트럼이 다양할 그렇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네. 들어가지고 근데 이게 결국은 맞아요. 뭐냐면은 입양이 되면 친족 관계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주기 때문에 입양만 되면 아까 그 8촌으로 규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입양이 된 상태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입양이든 피가 섞였든 8촌 이내로 가는 건데 여기서 근데 문제는 입양이 끝난 다음에도 이제 과거의 입양 관계니까 안 됐나. 과거에 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가족에 정말 집착하는 사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가족이 이렇게 중요한 건가 싶어. 가족이었던 자. 가족 데스. 뭐 가족이 정말 중요하네요. 우리 Family. 사회에서. 한 번 엮이면 큰일 나는 그런 느낌. 네. 무섭다. 기간이야. 아니, 본인이 뭐- 태어나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이렇게 뭐 인척으로 엮이든 뭐 어떻게 엮이든 여하튼 간에. 네, 여하튼 네. 간에 정말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우리나라가 강하죠. 근데 또 사회관념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뭐 갑자기 뭐 급진적으로 뭐 다 가르쳐 뭐 이럴 수는 없어서 속도도 좀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일단 개정을 하고 네. 사회 분위기를 좀 보고 아까 우리 법감정 얘기도 나왔잖아요. 사실 우리가 뭐 어르신들 뭐 얘기하고 뭐 홍삼 캔디 2주 압수 뭐 이런 얘기 하지만
그 어르신들 사회 구성원입니다. 그죠? 그 본인이 살아온 역사가 있고 그분들의 생각도 국민의 감정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사실 불합리하다고 느낄 때가 저도 많은데 마냥 이게 나라가 그렇게. 망하려는겨 뭐 이렇게 되긴 하지만은 어느 정도 이런 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뭐 절충안을 잡아야겠죠. 근데 네. 지금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근데 되게 혼란스러운 게 어. 제가 처음에 우리 좀 말씀드린 것처럼 혼란스러웠어. 육촌 동생 그 육촌사끼리 좀 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 삼형제가 되게 친하셨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의 재밌네요. 사촌분들이 정말 친하셔서 명절에 가면 거의 형제자매들보다 예, 일반적인 더 그렇게 친하게. 더 친하게 지내셔가지고 명절 때 육촌들이랑 다 모여서 제사 지내고 막 그렇게 육촌 누나 지냈었는데 좋아했죠. 누나는 없습니다. 육촌은 아, 네. 저희 여동생. 아버지가 좀 저희 애들이 어리구나. 할아버지가 좀 제일 큰 분이셔가지고 동생들만 있었구나. 네, 근데 그런 육촌 지간에서 저희 예린이가 그 육촌 동생의 뭐 아들과 뭐 결혼한다. 혼인을 한다. 그게 딱 8촌인데 네. 그건 저는 아직까지는 납득이 안 돼요. 아, 그건 8촌이잖아. 예. 아, 따님이 그럴 수 이렇게 예, 한다고 하면 하면 육촌이 워낙에 친하니까. 저도 지금까지 아직은 잘 허락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는 네. 그 육촌들을 많이 못 보고 살거든요. 지금은 다른데 네. 저게 두 가지가 섞여 있어서. 근데 친한 거를 몰랐겠네. 기준으로 하면 그것도 또 애매해요. 왜냐하면 애매하다는 그렇게 느낌은. 따지면은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전혀 뭐 가족도 아니지만 그러긴 해. 그러니까 진짜 가족처럼 뭐 친하게 뭐 막- 다른 얘기지만은 야 내 어. 여동생이 너랑 사귄다고? 그럼 이제 오빠는 그건 사실 나는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오히려 이쪽에 가까운 느낌인 것 같아 들으면서 오히려 아니 근데 그 뭐 어쨌든 조변 말은 꼭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 패밀리라는 생각이 우리는 다 가족이다. 아버지끼리도 예. 다 친하고 근데 이 안에서 할아버지 결혼한다고? 예. 그러면 뭐 너랑 나랑 뭐 사돈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받아들이기 힘들 수는 있겠네요. 예, 지금 하지만 반대하실 거예요? 만약에 진짜 한다고 하실 것 하면? 같은데? 한다면 댐댐이를 봐야지. 근데가 제일 중요하죠. 너 진짜 너무 잘 빠져. 아, 상상도 못했던 답이. 와 이건 진짜 상상을 댐댐이라니. 못했다. 근데 저는 뇌가 제가 자식이 유연하네. 없어서 그런지 아직 모르겠는데 하긴 또 자식이 없으면 자식을 또 아직 낳아보면 또 없어요. 다른 느낌일 수도 죽어도 못 있- 보내 어.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겠지 뭐 귀찮을 것 같아요. 나는 그런 의사결정이 나에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저는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뭐 몇 촌이라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귀찮아하면서 그러니까 그냥 누가 나한테 뭔가를 의지하고 내 의견을 물어보고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발을 담그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귀찮은 일이기 때문에 물어보면 어떻게 근데 이제 뭐 알아서 해라. 부모니까 이제 답은 해야 되는데 네가 원하는 대로 알아서 해라. 근데 그게 전 자식이어서라기보다는 재밌다. 다 그냥 얘기해보자. 제 성격상 그냥 하정님은 어떻게 네. 본인 아이가 네. 6촌이랑 네. 8촌 말고 한 6촌 6천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친하진 않으니까 그냥 얼굴 안 본. 아니, 저는 그러니까 하라고 할 것 같아요. 사촌을 근데 알긴 아는 사이 아, 본 내 적이 몇 번 사촌은 있어 난 알고. 그쪽 이제 뭐 아들 딸이 하는 거잖아 저 댐내기가 괜찮다. 야 웃기지 마 너. 아니 너 사람이 써먹지 마. 아니 내가 사촌을 아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막 사람이 막 엉망진창이고 막 이런 거 아니면 저기요 하라고 할것 다들 같아요. 댐댐이 얘기만 하시는데요 사촌이 재벌이야 돈 얘기 안 할 거야? 돈 얘기 안 하냐고 댐댐이 우리 좋아요. 애인데 엄청 부잣집에 가는 거라고요 댐댐이도 좋고 돈도 이미 많을 댐댐이가 수도 돼 있네. 있잖아요. 너 근데 죄송한데 혹시 조변 혹시 댐댐이가 돈이 펀드인 건가요? 그게 돈댐이 아니에요 그거는 댐댐이가 아니라 돈댐인데 이거는 네. 다 포함되지요. 네. 정리하지 마 정리하지 마 이게 뭐냐면 정말 괜찮지 않은 이상은 별로다 뭐 이런 입장이겠죠.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괜찮으면 곤란스러울 생각해볼 법하지만 네. 아니면 좀 힘들다 뭐 이거겠죠. 네. 네. 이거는 얘기하면 다양한 케이스를 계속 예로 들면서 이건 괜찮냐 저건 괜찮냐를 할 집탐 되게 길으시네요 앞에도 이슈인 것 같아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 이제. 집탐 짧을 줄 알고 앞에 네. 좀 편하게 그 스토킹 그래요? 범죄도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네. 전 뒤에 얘기가 많을 줄 저 알았어요. 퀴즈도 못 냈어요 우리 교수님들보다 더 치열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소혜 교수한테 연락해야겠다. 우리 이런 얘기했다고. 소개했다고. 교수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방송 들으라고 말하긴 조금 부끄러울 것 같기도 하고. 왜 부끄러워. 저의 댐댐이가. 네. 네, 저희 오랜만에 완전체로 모여서 이렇게 즐겁고 알찬 방송 녹음해 보았고요. 예. 다음 주에도 더 알차고 즐겁게 예.
모여보도록 하겠습니다. PD까지 모두 댐댐이가 되는 방송. 네. 오늘의 주제는 댐댐이. 돈데미. 돈데미. 댓글 됨됨이 기대합니다. 돈데미도 기대합니다. 돈데미. 자, 감사합니다. 돈돼? 너 뭐 됨? 요즘 그게 많이 쓰는 말인데. 너 뭐 됨? 너 돈 됨? 이걸로 바꿔야겠네요. 처음 들었어. 네, 다음 주에 뵐게요. 처음 들었어?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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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법률 전문가 세상만 사법으로 재밌게 풀어내는 여기는 최종 의견 최종 의견으로 오세요. 고품격 법률 팟캐스트 여기는 최종